안녕하십니까. 저는 I&I 컨설팅에서 미스터리 슈퍼 교육을 담당하는 김진희 대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육 봐주실 내용은 미스터리 쇼핑과 파일럿 테스트 진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교육을 들어주시고요. 아직 준비되지 못한 분도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스터리 쇼핑의 진행 절차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슈퍼가 되려면 먼저 이 동영상 교육을 모두 들으신 후에 파일럿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하고요. 파일럿 테스트를 통과하신 분에 한해서 실제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시고요. 여기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는 것을 조사한다 라고도 합니다. 그 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시고 영수증 등을 저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미스터리 쇼핑 일정을 미스터리 슈퍼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저희 직원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스터리 쇼핑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고객으로 가장한 미스터리 쇼퍼가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정해진 장소를 방문하여 직원이나 판매사원이 정해진 서비스 표준대로 실행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개선활동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단어 외에도 암행평가, 모니터링, 고객 접점평가, CS 모니터링,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미스터리 쇼퍼란 미스터리 쇼핑을 수행하는 사람이겠죠. 이 미스터리 쇼핑은 많은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스터리 쇼퍼의 업무는 시간, 연령, 지역에 큰 구애를 받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어 많은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부터는 미스터리 슈퍼의 자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슈퍼가 되시려면 먼저 정직성,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단지 미스터리 슈퍼라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하셔야겠지만 미스터리 쇼핑 분야에서 특히 매우 중요시하는 조건이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요건으로는 첫 번째, 미스터리 슈퍼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유도하는 능력입니다. 미스터리 쇼핑은 고객을 가장하여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순발력과 경험, 때로는 연기력도 필요합니다. 직원이 혹시 미스터리 쇼핑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아도 순진한 표정으로 그게 뭔데요? 라고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직원을 의식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오히려 노출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적당한 주의를 항상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장에 많이 오는 손님을 가장하여 그에 걸맞는 목장, 용모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의 가장 일반적인 고객으로 비춰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능력입니다. 미스터리 쇼핑을 하실 때에는 인사, 상품 설명, 계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실 텐데 하나의 상황마다 이미지를 세분화해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사를 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할 때의 눈맞춤, 표정, 아니면 인사말을 하였는지 등을 세세하게 구분해서 평가하시면 됩니다. 물론 관찰이 정확하고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는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상황을 관찰하시고 평가하실 때에는 객관적인 태도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되겠죠. 그 응대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황에 대한 표현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관찰 못지않게 표현력도 중요합니다. 평가 의견만 읽고 그 응대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발표에 대한 능력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프로젝트의 미스터리 쇼핑이 끝난 후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모든 미스터리 슈퍼가 참석하여 간담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도 참석하셔서 미스터리 쇼핑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건의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를 위해 발표력도 갖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입력을 위해서는 워드 능력도 갖추셔야겠죠. 지금까지 미스터리 슈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설명해드린 자질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시더라도 미스터리 쇼핑을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늘 염두에 두시고 계속 노력하시면 좋은 미스터리 쇼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스터리 쇼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스터리 쇼핑의 결과는 상벌 또는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관찰과 평가를 하여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과 기록인데요. 하나의 미스터리 쇼핑이 끝난 후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예를 들어 화장실 칸 안으로 이동하셔서 메모지에 간단하게 기록을 하여 나중에 입력하실 때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시라고 한 것은 미스터리 쇼퍼 노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노출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생생하고 정확한 기록이 미스터리 쇼핑의 성공 여부와 품질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미스터리 쇼핑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불성실한 미스터리 쇼핑의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되거나 불성실한 관찰과 기록은 평가 결과에 왜곡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미스터리 쇼핑 후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결과를 입력하시다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나 집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평가받은 직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억울하겠죠. 또한 자신의 평가가 나쁜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해서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이 피곤해 보여서 또는 단골 가게라서 실제 응대하는 것보다 좋게 점수를 주는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은 경향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또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불성실한 미스터리 쇼핑을 하게 된다면 평가를 통해서 개선 활동을 하겠다는 미스터리 쇼핑의 취지가 없어지게 되고 더 이상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든지 미스터리 쇼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쇼핑의 마지막 설명으로 미스터리 쇼퍼의 하루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미스터리 쇼핑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터리 쇼핑일을 배정받으시면 일정은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겠죠. 미스터리 쇼핑 당일 오전에도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접속하셔서 일정과 오늘 해야 할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경우에는 게시판 등을 확인하시고 변경된 지침이나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매장의 컨셉을 생각하여 복장과 유무를 단정히 합니다. 핸드폰으로 입퇴점을 체크하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장의 위치를 잘 모를 때에는 매장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위치와 교통편 등을 확인하시고요. 잘 못 찾으실 경우에는 저희 회사 담당 SV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게 미스터리 쇼핑 장소로 이동하셔서 모바일로 입점 처리를 합니다. 이때 매장 안에 들어가서 하신다거나 하면 직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매장 근처에 직원이 볼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입점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입점이 확인되었으면 자연스럽게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합니다. 프로젝트별 지침에 따라 매장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 동안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10분이 지침인데 5분만 머무르시다가 나오시면 안 되겠죠. 하나의 미스터리 쇼핑이 끝나면 화장실 칸 안으로 이동하셔서 직원의 이름이나 관찰한 결과를 요약하여 기록하고 배정받은 미스터리 쇼핑을 다 마칠 때까지 다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을 합니다. 미스터리 쇼핑 중에 매장이 공사 중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미스터리 쇼핑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즉시 담당 SV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지침을 받으신 후에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미스터리 쇼핑 마치셨으면 나오시면서 모바일로 퇴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입점 체크와 마찬가지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집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댁에 가셔서는 미스터리 쇼핑 중간중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홈페이지에 관찰 결과를 입력하시는데요.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틀 이내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입력하신 평가 의견은 저희 INI 직원이 모두 검증을 하는데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입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정확하게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미스터리 쇼핑이 모두 끝난 후에는
구매 조건이 있는 프로젝트인 경우 구매하신 영수증을 저희 회사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스터리 쇼핑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파일럿 테스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테스트는 미스터리 쇼핑 수행에 앞서서 미스터리 쇼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고 미스터리 쇼퍼로서의 기초 능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가까운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KFC, 파스쿠치 중 하나의 매장을 방문하셔서 평가 문항에 맞게 평가하신 후에 평가 결과를 웹사이트에 입력하시는 방식입니다. 매장에 방문하셔서 반드시 구매를 하신 후 영수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구매 금액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시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구매하시면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주세요. 파일럿 테스트 점수 평가는 OX로 평가하시고요. 그에 따른 평가 의견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스터리 쇼퍼 본인이 직접 구매하시면서 수행하셔야 하고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직원이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는 I&I 담당자와 쇼퍼 본인만 조회할 수 있고요. 파일럿 테스트를 이수하셨다고 하셔서 곧바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럿 테스트를 이수하지 못하신 분은 절차에 따라서 다시 파일럿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에이스 미스터리 쇼퍼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일럿 테스트 결과는 프로젝트 투입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만 활용된 것이고요.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교육 내용을 숙지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가까운 매장을 방문합니다. 매장에 들어가는 순간 직원이 맞이 인사를 하는지 관찰하시고요. 주문한 상품을 고르면서 매장 환경을 체크합니다. 상품의 진열 상태나 상품 또는 매장의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품 구매를 반드시 해야 하므로 평소에 좋아하는 메뉴 또는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 등을 선택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직원의 표정이나 어투가 어떤지, 공손하고 친절한 대화를 하는지도 관찰하시고요. 직원의 업무 처리 태도가 신속하고 정확한지도 관찰하시고 복장과 용모 상태도 관찰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정확히 하는지, 계산에 필요한 멘트를 하는지 관찰하시면 되고요. 계산 후에는 배웅 인사를 친절히 하는지 확인하시는데 직원이 인사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문한 상품을 포장하거나 매장에서 먹는 상황에 상관없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만 평가하시면 되고요. 적어도 10분 이상은 머무르셔야 합니다. 모든 관찰이 끝난 후에는 매장을 나온 뒤에 매장에서 볼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셔서 직원의 이름이나 응대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시고요. 향후에 홈페이지에 입력할 때 기억을 돕는 자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스터리 쇼핑이 끝났으니 집으로 이동하셔서 오늘 관찰한 내용을 입력하시고요. 다음에는 평가 문항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문항은 고객 맞이부터 복장까지 총 6문항이 있는데요. 먼저 고객 맞이부터 보겠습니다. 매장에 들어갔을 때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지 관찰하는 것인데요. 인사말을 하든 인사 동작을 하든 인사로 알아볼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업무 처리는 주문 과정이나 고객의 문의사항에 어떻게 응대하는지, 친절한지, 사무적인지 관찰하는 문항입니다. 세 번째는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멘트를 하는지 관찰하는 것인데요. 받은 금액과 거스름돈을 모두 확인 멘트를 하는지 관찰합니다. 두 개 모두 확인해야지만 점수를 예로 체크하시고 받은 금액만 얼마 받았습니다. 또는 거스름돈만 거스름돈 얼마입니다. 라고 둘 중 하나만 확인하면 아니오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웅 인사인데요. 맞이 인사와 마찬가지로 인사라고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는지 관찰해주세요. 인사말, 인사 동작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인사를 건네시면 안됩니다. 다음은 환경에 대한 문항인데요.
매장 외부와 내부, 바닥 등이 깨끗한지 관찰하고 상품의 청결 상태나 정리정돈 상태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복장 평가입니다. 명찰을 달았는지, 복장은 청결한지, 용모는 단정한지 등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복장 평가에서 유의하실 점은 그 복장이나 용모가 직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요 라고 체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의견 작성하실 때 유의하실 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평가 시트를 보시면 먼저 앞에 들으셨던 미스터 쇼핑에 대한 테스트 문항이 있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먼저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KFC, 파스쿠치 중에 어느 매장을 다녀오셨는지 체크를 하십니다. 점포명은 다녀오신 매장의 점포명을 입력하시는데요. 보통 점포명은 매장의 간판에 적혀 있거나 출입문 옆 기둥에 적혀 있습니다. 점포명은 영수증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영수증을 보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조사 일자는 방문하신 날짜 및 시간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조사 상품은 구입하신 상품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베스킨라빈스 매장을 다녀오셨다면 파인트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KFC 매장을 다녀오셨다면 허브갈리 세트 이런 식으로 구입하신 상품을 적어주세요. 그 외 매장의 예는 교육자료를 살펴보시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대자명에는 주문을 받은 직원의 이름표를 보고 입력을 합니다. 이름표가 기울어져 있거나 이름표를 폐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타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직원의 인상착의를 적어야 합니다. 인상착의를 적을 경우에는 키, 연령대, 성별, 체형, 헤어스타일, 안경 유무, 복장, 용모 특이사항 등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60 정도의 키, 복동 체형, 20대 초반, 단발머리, 앞머리 없음, 안경은 착용하지 않음, 하얀색 유니폼과 빨간색 앞치마를 착용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표가 기울어져 있어 이름을 완전히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보았던 글자만 적으시고 직원의 인상착의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예문을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총평의 평가의견 작성 시의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의견에는 점수를 예, 아니오로 체크한 이유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평가의견의 끝은 뭐뭐함, 뭐뭐임, 뭐뭐했음 등의 형식으로 끝맺어야 하고요. 주관적이고 과격한 표현은 자제해주세요. 과격한 표현의 예문은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평가의견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예문을 보면 직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히 대해주었음 이라는 표현보다는 직원은 매장에 입점하자 밝게 웃으며 인사말을 하였고 신속히 계산을 마친 후 배웅 시에도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었음 이렇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타 수정이 잘 지켜져야 하고요. 요즘 채팅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채팅체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견에 물결표나 아니면 말줄임표, 느낌표를 찍으신다든지 물음표 2개를 또는 웃음 표시 또는 괄호 표시 등등 특수기호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 평가의견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을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우수하게 작성된 예를 보겠습니다. 우수 예를 보시면 문항에 대한 점수와 평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점수를 보면 고객맞이 문항과 계산 문항만 감점이 되고 나머지 문항은 모두 점수를 주었고요. 총평의 평가의견도 읽어보시면 맨 처음 맞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감점 사유가 적혀있고 그 뒤로 업무 처리부터 복장까지 순서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점 사유와 점수를 예라고 평가한 사유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감점 사유를 먼저 적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문항 순서대로 작성된 예입니다. 점수와 평가 의견을 비교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쇼핑과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